필요 이상으로 사는 아이, 정말 낭비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똑같은 걸 여러 개씩 사거나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쟁여두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제 두 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두 딸을 키우다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두 아이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큰딸은 필요한 게 생기면 꼭 묶음으로 삽니다. 어차피 쓸 건데 싸기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제며 화장품, 옷이며 심지어 참치라면 과자까지 항상 묶음으로 사서 방에 쌓아둡니다. 반면 작은 딸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사는 아이예요. 지금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쓰지 않게 된 물건들은 늘 큰 딸의 몫이 되고 그걸 받은 작은 딸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성숙의 시작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둘까? 묶음으로 샀다가 버려지는 물건을 볼 때마다 돈이 아깝기도 했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물건을 쟁여두는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다시 떠올려 보니 자라오는 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혼자 삼켜야 했던 마음들, 누군가 알아주길 기다렸던 감정들이 혹시 물건이라는 형태로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방식이 다른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을 말로 풀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기고 또 누군가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곁에 두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증상은 무의식의 언어다. 문제 행동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목소리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불안할 때마다 말 대신 물건을 선택했고 아이가 자라오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결핍이나 마음의 빈칸이 물건으로 채워지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사두는 것 같았던 물건들도 과해 보였던 선택들도 사실은 혹시 모를 순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마음이 놓이는 아이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했던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질까봐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이던 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지려 했고 어른처럼 버텨왔던 시간들이 그 아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쌓은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견뎌온 건 아닐까 생각하니 이제는 왜 이렇게 많이 사라는 말 대신 그만큼 내가 불안했구나. 그 말이 먼저 나와야 했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들기보다 그 마음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필요한 건 주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질 때마다 무언가를 더 쌓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이라는 걸요. 그 한마디가 있으면 아이는 자기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조금은 덜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은 끝내 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큰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묶음으로 사긴 하지만 엄마,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샀어라며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동생에게 나눠주기 전에 미리 계획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바꾸려 했던 건 어쩌면 부모인 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는 대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을 뿐인데 아이는 자기 속도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를 이해하려는 것, 곁에 머무는 어른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밤이 덜 불안해질 겁니다. 마리옹기였습니다.